안녕하세요. CKAD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접수 방법, 그리고 시험 전에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면 CKAD 시험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프로그램이 종료돼요. 물론 빨리 풀면 그 전에 시험을 종료시킬 수 있고요. 시험볼 쿠버네티스의 버전은 현재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1.35로 최신 버전이고, 이 강의의 실습 환경도 1.35 버전으로 세팅이 될 텐데, 나중에 시험 버전이 더 올라가더라도 시험 문제가 최신 버전에서만 풀 수 있도록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습 환경 버전이 낮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실습 환경 버전을 꾸준히 올리긴 할 예정이고요. 시험 응시 기간은 시험 등록일로부터 1년이고 탈락 시 1회 추가 기회가 제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험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진 않아도 되는데, 통상 시험을 아끼기 위해서 한 번에 합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탈락을 염두에 두고 시험을 보시는 분은 없긴 하죠. 그리고 시험 문항은 16개에서 18개로 랜덤이고요. 모두 실습형이라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 합격 기준은 66점으로 높은 건 아니에요. 이 시험 점수는 시험 종료 후 24시간 후에 발표가 되고, 시험 방식은 시험관이 원격에서 캠 화면으로 나를 감독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기 전에 감독관과의 간단한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한데,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공식 홈페이지 한정으로 레퍼런스를 검색해 가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수업에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요. 통상 유효기간이 3년인 시험들도 많은 데에 비해선 좀 짧은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같은 접수 비용을 내고 다시 재시험을 봐야 효과가 유지된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어차피 어떤 자격증이건 올해 사내에 KPI를 달성을 하거나 이런 자격증을 땄다라는 타이틀을 남기려는 목적에서 취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긴 해요. 다음으로 커리큘럼이고요. 각 주제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아마 쿠버네티스를 좀 해보신 분에게는 익숙하고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충분한 연습 없이 시험에 응시를 하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면 시험에서는 풀이에 대한 힌트를 친절하게 제공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제공된 실습 환경에서 문제풀이에 대한 단서를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단순히 개념만 안다고 풀 수 있는 객관식 시험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분석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쿠버네티스에 능숙한 경험이 있거나 많은 연습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지만, 제가 최대한 시험에 나올 법한 유형들을 위주로 실습 환경까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가성비 있는 합격을 도와드리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라 실무 실력 향상과는 거리가 살짝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험을 접수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CKAD에 대한 안내랑 여기 접수를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응시료는 하나로 65만 원인데 좀 비싸죠? 심지어 매년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구글에 이런 검색어로 쿠폰을 검색을 해보시면 30% 할인 쿠폰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운 좋으면 간혹 40% 할인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만료 기간은 짧은 편이니까 꼭 시험을 볼 거라면 발견 즉시 빨리 등록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첫째 주에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50% 할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시험을 볼 예정이신 분은 이걸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결제를 했으면 다음으로 안내사항을 체크하는 시험 날짜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내 대시보드에 가보면 시험을 접수한 항목이 나오게 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시험 체크리스트 작성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씩 열어가면서 체크를 하면 되는데, 설명이 잘 나와 있어서 어렵진 않고요. 하나씩 보면 그냥 동의 체크를 하는 부분은 그냥 하시면 되고,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를 할 거라 영어로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만약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을 하게 되면 그 신분증의 이름은 한글이니까 여기에도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스케줄은 이 Getting Started를 작성을 하고 30분 후에 활성화가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튼 시간이 좀 붕 뜨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여기 밑에 이 메뉴에서 시험에 대한 시뮬레이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2번 해볼 수가 있고 문제 내용은 시험 문제와 상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험 환경은 좀 유사하니까 시험이랑 상관없이 평소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여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예약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추가적인 진행이 있는데 시험 날짜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모두 완료하면 시험 확정 메일이 날라옵니다. 다음으로 PSI 리모트 테스팅이라고 해서 시험을 예약한 후에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고 시큐어 브라우저를 미리 설치를 해보고 내 PC 환경이 시험을 보기 위해 적합한지 미리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라우저에서 시험 중에 실행되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을 자동으로 꺼주는데 제 경우에는 이런 게 자동으로 종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관리자에서 세부 정보로 들어가서 직접 닫아줘야 됐는데 통상 프로세스에서만 찾다 보니까 없어서 시험 가이드를 천천히 보면서 세부 정보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만약 시험에 임박해서 이걸 해봤다면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 꼭 미리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시험 전 준비를 모두 한 거고 이제 시험을 시작했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에 미리 할 내용들이 많으니까 30분 전에 꼭 입장을 해주시고요. 제공되는 PSI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보면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신분증과 얼굴 대조를 위한 캠 촬영이 있고 이어서 감독관과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대화는 채팅으로 하고요. 갑자기 영어로 많은 텍스트를 보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기다려주니까 천천히 읽어보면서 필요할 때 OK로 답변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략 진행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먼저 신분증을 열어서 캠으로 보여달라고 해요. 그리고 물이나 계산기 등 시험 허용 물품에 대해서 사용할 예정이면 그 물품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저는 없어서 그냥 no item이라고 답변을 줬고요. 그런 다음 내 방 주변 환경을 캠으로 천천히 돌려서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의심적인 물건이 있으면 캠 앞으로 자세히 보여달라고도 하고요. 책상 위랑 밑 그리고 키보드 밑도 들춰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폰을 낀 건 아닌지 귀를 보여달라는 거랑 제가 안경을 썼더니 스마트 안경이 아닌지 자세히 보여달라고도 했고요. 핸드폰은 제 자리에서 멀리 있었는데 가져와서 보여달라고 하고 다시 멀리 두라고 해서 멀찌감치 둔 다음에 캠으로 비춰줬어요. 그렇게 주변 체크가 다 끝났고 저는 책장에 있는 물건이나 잡동사니가 있는 부분들은 이불로 덮어놨더니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면접관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엔 브라우저 화면이 바뀌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이 돼요. 밑에 이 그림은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시험을 보게 될 화면인데 왼쪽에는 시험 문제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문제풀이를 위한 가상 데스크탑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이 좀 있긴 한데 다음 수업에서 이 시험 환경이랑 실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주의사항으로 시험 도중 문제를 읽는다고 중얼거리거나 나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리면 안 된다는 점이 있고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데 집이 아닌 스터디룸이나 외부에서 시험을 볼 때는 꼭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도중에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 당황하지 말고 PC에 설치된 PSI 브라우저를 다시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 사이트에 다시 접속을 해서 시험 버튼을 누르면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을 때 참고로 봐주시고 각자 시험을 보신 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CKAD 시험 안내와 접수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 한 번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